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과정, 또 탄핵을 보면은 이것은 불법을 넘어서 위헌에 가깝다. 특히 검찰에 의한 이거는 반란이다. 이렇게 직시를 했습니다. 당시 김순환 검찰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몰랐다. 밑에 검찰들이 한 거다. 뭐 이 정도 얘기할 정도니까 소위 말하는 색깔 검찰들의 탈법 위헌 행위들이 지금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됐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장외투쟁, 원내투쟁, 정책투쟁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. 8월 14일 날 8월 15일 우리 건국절 71주년 건국절 태극기 집회에 나오지도 않은 그러한 사람이 갑자기 또 장외투쟁을 하겠다고 합니다. 뭐 언론 기사에는 장외투쟁을 하는데 돈이 걱정이다,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어제 대전 집회까지 138차 한 주도 쉬지 않고, 어떤 경우는 한 주에 2번씩 이렇게 집회를 해오고 있고, 황교안 자유한국당 그 인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집회 참석자들이 스스로 회비를 내고 스스로 피켓을 만들고 현수막을 만들고, 또 현수막이나 피켓 내용을 보면은 정말 국민들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110명의 의원을 가진 정당, 1년 국고보조금을 100억 이상 받는 정당, 또 지역에 가면은 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재산 대단히 많습니다. 제가 자유한국당의 재산 순위로 따지면 끝에서 10등 안에 들어가더라고요. 대구 경북에서 재산 제가 꼴찌더라고. 정상적으로 돈을 벌면은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? 이번에 뭐 재산 얘기하니까 강남 좌파 조국이 앞에 앉아서 뭐 자기 혼자 다 깨끗한 척 하더니 이제 청문회 하니까 뭐 동생의 위장 이혼, 또 사모펀드에다가 뭐 74억을 넣겠다 그러면서 죽창가를 부르면 되겠어요? 국민들이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. 자기들은 전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청렴한 척 하면서 인사청문회만 들어가니까 박영선 의원 그렇게 자기 혼자 똑똑똑한 척 하는데, 일본에도 집이 있습니다. 일본에 집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죽창가에 동의하면 되겠어요? 그래서 이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. 뭐 황교안 대표가 장애투쟁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은 환영합니다. 장애투쟁 하면은 뭐 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. 지난번 같이 5번 하고 땡 그래 하지 말고 문재인 정권 끌어내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매주 좀 하시라고. 그래야지 우리도 비교 대상이 좀 있잖아요. 우리 공화당과 천만인 무저석방 본부가 138차 장애 집회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고행의 상황인지, 또 우리 당원 동지들이나 애국 동지들께서, 애국 국민들께서 그렇게 희생하면서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시면서도 분노해서 나라가 망하는 데 대해서 걱정해서, 또 대한민국의 체제 역사가 무너지는 데 대해서 두려움에 우리 집회에 참석을 해서 각자의 방식대로, 우리 집회는 뭐 현수막을 이렇게 걸어라 한 적이 없어요.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집회할 때는 5톤 트럭 2대, 원래 한 대 하다가
좀 커져서 2대 한 거예요. 그거 한 대 늘리는데도 대단히 신경 많이 써서 한 겁니다. 보다가 현수막, 그리고 에드볼륨, 2개. 그게 우리 들어가는 돈이 다 하지 않습니까? 그것도 이제 1000만인 무죄석방본부하고 나눠가 내는데, 요즘 1000만인 무죄석방본부가 뭐 이런저런 돈 쓰고 나니까 장부를 볼 때는 제로라 하더라. 그래서 홍문정 대표님하고 저하고 1년 회비를 선불로 다 냈어요. 겨우 맞춘다고. 황교안 대표나 자유한국당에 말하겠습니다. 여러분, 이제 싸우려면은 좀 싸움답게 좀 싸워주세요. 광화문에 우리가 서울역에서부터 동합집회하면서 그 많은 수많은 인원을 채우고, 또 경찰은 얼마나 찔찔한지 그 사진에 전체가 꽉 차는 모습이 들었으면은 무슨 문재인한테 죽습니까? 그거 차가 다니도록 열어놔놓고 전부 인도에 써가지고 나무 때문에 가려가지고 안 보이도록 만들고 말이야. 실질적으로 양쪽 차선을 다 열어도 꽉 찼을 거예요. 그게 뭐 그래 다 열어가지고 사진 나오면은 문재인이가 불러가 모욕하는가? 그걸 못 열어주고 말이지. 거짓말들 하고. 또 언론 방송은 더 가관입니다. 언론 방송은 TV조선 조금 나오고, 그 다음에 MBC, SBS, KBS, YTN, 연합 인원이 이 촛불 인원의 5배가 나온 거예요. 5배에서 10배 나왔어요. 그런데 그거 안 실는 사람들은 그 도대체 기자들이야 도대체 뭐예요? 8월 15일 날 태극기 애국 국민이 100만이 모였다. 그게 두려운 거예요. 제가 100만이라고 하는 소리는 이 촛불들이 10만 모였대. 10배야. 우리가 10배 정도 모였는데 또 100만이잖아요. 그런데 8월 15일 날 그 많은 인원이 모였는데, 홍문정 대표 말씀대로 하면 99만 모였는데, 아니 방송에 그거 안 실는 용기는 또 뭡니까? 이게 저널리스트들이 이 방송에 그 지나가다가도 눈이 안 보이나? 태극기 지나갈 때는 눈을 감고 지나가나? 그래서 야, 이거 큰일 났구나.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80가지의 거짓, 제가 국회에서 거짓말을 나열을 다 했잖아요. 80가지의 거짓. 그것도 비슷해요. 80명의 거짓말 전도사 패널들, 방송사 돌아다니면서 거짓말 하던 패널들, 그거 우리 축적 다 해놨어요. 다 해놨어. 여러분들 없어질 것 같죠?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감옥 가셔야 된다고. 허위사실 유포죄로 감옥을 가야 되는 거예요. 그거를 그냥 국민들을 속이고 했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일이다 이래 보실 것 같습니까? 종편에 나오는 패널들 까불지 말라고. 솔직히 그 사람들 다 기록해놓고 우리 공화당이 그거 다 갖고 있어요.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경고도 합니다. 또 언론 방송에 이제 문재인 죽은 노릇 그만하라는 거예요. 있는 현실대로 얘기를 하는 것이 언론 방송의 역할 아닙니까? 거짓을 가지고 이 하늘을 덮으려고 하면 덮겠습니까? 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기왕에 장외투쟁, 원내투쟁, 정책투쟁 한다니까 늦었지만은 하세요. 우리 공화당하고 당당하게 한번 붙어봅시다. 김병준이라는 전 비대위원장입니까? 그 양반이 또 한마디를 했더라고. 보수 대통합 하려면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일단 물어봐야 된다. 그 양반 속셈은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 분열하지 말고 그냥 자유한국당 중심으로
하라 이런 말이 나올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다. 왜? 김병준이라는 사람 자기 비대위원 때 우리가 보수정당이 살아남는 길은 인적 쇄신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김병준이라는 사람 뭐라 한 줄 아세요? 인적 쇄신이 아니라 당내에 사상 정립부터 해야 된다는 거야. 보수 정당이 뭐 나름대로의 정책이나 강령이나 이런 게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인간들이 배신을 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인적 쇄신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미국 다니고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수 통합하려면 물어봐야 된다. 물어봐야죠. 당연히 그 전에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불법 거짓 탄핵이었다. 우리 자유한국당이 잘못했다. 이제 와서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같이 깨끗한 대통령이 없더라.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그게 전제돼야지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면은 입으로 나불나불 대지 마세요. 입으로 나불대던 시기는 지났습니다. 이제는 행동들 하세요. 책상대에 앉아서 입으로 어떻고 저떻고 강연 간다고 입으로 어떻고 저떻고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? 여기에 있는 문재인 저 새빨간 정권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봅니까? 그렇지 않습니다. 전국을 다니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거짓이다. 이것을 되돌려야 된다. 이래야지 국민들이 통합이 될 거 아니에요. 이래야지. 그래야지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명분도 되는 겁니다. 아니 탄핵이 불법이고 위헌이고 거짓이 아니면은 문재인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된 사람이에요. 그렇지만은 앞에 촛불 쿠데타를 통한 권력 찬탈이다. 이게 전제가 돼야지 문재인을 끌어내리든지 아웃을 하든지 뭐 할 거 아닙니까? 그 전제가 없이 그냥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묻고 뭐 저거가 묻자한다고 묻히겠어요? 국민들이 이제 진실을 알게 됐는데.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했던 사람이나 황교안 대표한테 진짜 공언을 좀 드리면은 이제 겁먹지 말고 국민들과 함께 태극기 들고 투쟁하시면 됩니다. 또 빨간 카펫도 깔고 빨간 카펫도 깔고 빨간 잠바 입고 와가지고 또 뭐 떠들다가 그냥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이나 원외위원장들 지 선거 바빠 죽겠는데 가보니까 황교안하고 나경원이 혼자 떠들고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나경원이는 정신이 헷가닥했어. 지가 무슨 대단하게 국민의 지지를 받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. 자유한국당 좀 정신 차리고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입으로만 떠들지 마세요. 대구 경북 뭐 걱정을 하고 대구 경북이 살아야 보수가 다시 일으킬 수 있다. 맞는데 대구 경북 한마디는 좋은 얘기 했더라고. 유성민이나 안철수를 듣고 오면은 대구 경북은 다 죽는다. 뭐 이렇게 얘기하대요. 그렇다고 또 뭐 우리 공화당을 들고 오면은 수도권이 다 죽는다. 그것도 무슨 말이야. 우리 공화당 안 들고 가도 너거는 수도권에서 다 죽게 돼 있는데, 아니 우리 공화당은 갈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 공화당 후보 되면은 여러분 보십시오. 지금 상황하고 8개 7개월 후에 상황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된다.
그때는 여러분들이 우리 공화당이 우파정당의 새로운 우파정당, 진보 우파정당으로서 대안 세력이다. 이렇게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. 그래서 같이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행동하고 용기를 가지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진짜 한번 싸워라. 우리 공화당은 그렇게 하면은 박수 쳐줍니다. 그러고 잘하는 건 잘한다 그럴 거예요. 그래서 중단하지 말고 우리가 매주 했으니까 너는 매주 한 2번씩 해야지 따라올 거 아니에요. 그죠? 여기 좀 와서 열심히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.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지켜봅시다. 저 사람들 5번 하고 끝날지 10번 하고 끝날지 한번 지켜보자고.